인터넷에 자각몽을 검색하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년 전 글이든 5년 전 글이든 심지어 10년 전 글이든 방법이 모두 똑같다는 거죠. 꿈일기를 쓰고 리얼리티 체크를 하고 자기 전에 꿈에서 자각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라고 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말이죠.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생깁니다. 자, 관점을 살짝 비틀어 보죠. 만약 당신이 꿈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각몽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어떨까요?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와일드 딜드 마일드 등등을 알려주고 수개월 동안 뒤를 쫓아다니며 체크를 할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한 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정형화된 그리고 평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법들을 제시하겠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두 가지 방법은 실제 연구에 쓰이는 그리고 이틀 만에 50% 이상의 사람이 자각몽을 성공했다는 실질적인 지표가 있는 자각몽 유도법입니다. 인터넷에 퍼진 방법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귀찮겠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어차피 잠으로 버려질 시간을 새로운 경험으로 채울 수 있는 당신의 인생에서 손해는 없고 이득만 있는 베팅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죠.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를 덜어내 보도록 하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꿈을 꾸지 않는데 그래서 루시드 드림이 불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꿈을 잘 기억하는 쪽이 특이한 케이스죠. 꿈은 뇌의 정서 처리의 한 과정이며 그렇기에 굳이 장기 기억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정보죠. 애초에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진행된 연구를 보더라도 피험자를 램수면서 강제로 깨웠을 때 무려 80에서 90%의 사람이 꿈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말이죠. 그 말인즉슨 꿈을 꾸지 않아서 루시드 드림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누구나 루시드 드림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고민이 해소되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살짝 귀찮고 준비물이 필요하지만 자각몽을 해본 적 없는 사람 20명 중 10명이 단 이틀 만에 성공한 성공률 50%의 방법. 두 번째는 비교적 가장 최신의 연구수는 많지 않지만 2025년 연구에서 28명 중 14명이 낮잠 단 한 번에 루시드 드림을 했고 심지어 자가보고 형식의 나 꿈속에서 자각했다 정도가 아니라 SVLD 성공했던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꿈속에서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내 자각했다는 사실을 인증까지 한 성공률 50%의 방법. 이 둘 중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죠. 루시드 드림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일드, 풀어서 설명하면 기억술 기반의 자각몽 유도법이라는 뜻이죠. 만약 당신이 마일드를 인터넷에서 배웠다면 아마 잘못 알고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인터넷에 적혀있는 대부분의 마일드는 자기 직전 나는 꿈을 꿀 것이다, 자각몽을 알아차릴 것이다, 꿈인지 의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건 마일드가 아닙니다. 자기 암시일 뿐이죠. 커뮤니티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상하게 변형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방법은 실제 루시드 드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도 방법이며 마일드의 WBTB라는 꿈기억 프로토콜을 합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조금 곤란한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루시드 드림을 시도할 바로 그날의 꿈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날의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10분 전에 꿨던 꿈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마일드는 그러니까 기억술 기반의 자각몽 유도법은 자기 전에 했던 암시를 꿈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에 있었던 표식들을 현실에서 기억하고 최대한 빠르게 다시 꿈에 들어가 그 표식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수면 패턴을 알 수 있는 기기,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있으면 좋겠죠. 원래부터 꿈을 잘 기억한다면 상관없지만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램 수면 주기에 강제로 기상을 해야만 하니까요. 만약 없다면 5시간 30분 후에 깰 수 있도록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잠에 들고 자신의 램 수면 주기에 맞춰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꿈들을 최대한 자세히 핸드폰에 적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 내용 중에서도 꿈이기에 이상했던 현상들을 중점적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개연성 없이 갑자기 벌어졌던 상황들이나 꿈의 배경이 방이었다면 그 방에 원래 없었던 물건들이 있었다거나 나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던가 말입니다. 꿈에서 이상했던 요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최대한 빨리 잠자리에 듭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꿈속에서 내 방에 최신형 컴퓨터가 있었다면
있다면 최근에 컴퓨터를 바꾸려고 알아봤던 게 원인이구나 라고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전까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방에 최신형 컴퓨터가 있다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할 예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꿈임을 자각할 예정이라는 스스로의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대충 컴퓨터가 다르면 꿈이야를 되뇌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르면 난 꿈속에 있는 거고 그것을 발견하면 꿈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거야 정도로 의도를 심는 게 이 방식의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것을 암시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암시가 아닙니다. 암시는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주입시키는 방법이죠.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일드에서 이용하는 전향 기억은 범위가 굉장히 넓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쓰레기 봉투를 보면 쓰레기를 버린다가 암시라면 전향 기억은 내일 집에 나갈 때 쓰레기를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쓰레기 봉투를 보지 않아도 어질러져 있는 방 안 탁자의 플라스틱 물병만 봐도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나죠. 이 전향 기억을 심는 것이 마일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꿈의 이상현상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꿈속에서 자각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전향 기억을 심고 다시 잠이 들면 꿈속에서 현실과 다른 점을 찾는 순간 자연스레 자각이 됩니다. 마일드는 그냥 자각몽을 꿀 거라고 되뇌이는 방법이 아니라 방금 꾼 꿈을 재료로 삼아 꿈의 표식과 전향 기억을 연결하고 이어지는 꿈에서 스스로 알아차리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에 잘못 퍼져 있는 마일드의 진짜 방법이죠. 이해를 하셨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영화 인셉션을 보면 꿈에서 깰 때 샹송이 들립니다. 꿈속에 있는 인물들은 이 노래를 듣고 깨어나죠.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고증이 잘 된 장면입니다. 실제로 자각몽에 들어간 사람 옆에서 수학 문제를 읽어주고 미리 약속된 신호, 예를 들어 눈의 움직임이나 얼굴 미세 근육의 움직임으로 답을 맞춘 실험 결과가 여럿 있으니까 말이죠. 꿈속에서도 현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거의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말이죠. 지금 설명할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루시드 드림 유도법 중 최신의 방법, TLR이라고 불리는 방법이죠. 직역하면 표적화된 자각성 재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방법처럼 중간에 깰 필요도 없고 꿈의 내용을 적고 읽는 등의 귀찮은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20분 정도만 훈련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소리를 잘 기억해주세요. 이 소리가 당신을 자각몽으로 이끌 힌트이며 이 비품이 들려오는 순간 당신은 꿈에서 자각을 하게 될 테니까요. 훈련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금 들려준 짧은 큐 사인을 기준으로 잡고 실제 연구에서 쓰인 지시문을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이 큐 사인이 들리는 순간 당신은 꿈속에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감각, 몸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합니다. 호흡, 촉감, 느낌,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이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를 체크합니다. 이 지문을 시그널 큐 사인과 함께 5분 동안 계속해서 듣고 나머지 15분 동안은 지문 없이 시그널 큐 사인의 간격을 점점 늘리면서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30초에 한 번씩 큐 사인이 들렸다면 다음 큐 사인은 1분, 다음은 2분, 3분당 한 번씩 재생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시그널 큐 사인이 들릴 때마다 지문에서 알려준 방법, 자신의 몸을 체크하고 감각을 체크하고 호흡, 촉각, 느낌 등을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최면이 아니라 라는 겁니다. 기전은 비슷하지만 최면 감수성이나 유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소리가 들리면 여기는 꿈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겁니다. 학창시절 수업 중 종이 울리면 쉬는 시간임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꿈속에 있어도 현실의 소리는 들리니까요. 자고 있기에 작동하지 않는 메타인지를 신호로 깨워주는 겁니다. 자기 전에 했던 훈련 역시 메타인지의 활성화를 보조해주는 것이고 말입니다. 실제로 루시드 드림은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부위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훈련을 완료했다면 시그널 큐 사인을 15초에 한 번씩 반복되도록 녹음해 알람으로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 번밖에 시도하지 못하지만 이 방법은 렘 수면 내내 하루에 7시간을 잔다고 하면 최소 3번에서 4번까지 도전이 가능하죠. 당연히 웨어러블 기기로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렘 수면 시에 알람을 울리게 해놓는다면 자각할 확률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만약 없다면 1시간 30분씩 잘라서 알람을 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시에 잔다면 3시, 4시 30분, 5시
6시 30분, 6시 30분 순으로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사람의 수면 패턴을 단순화하면 한 사이클에 1시간 30분이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렘 수면의 비중이 30% 이상까지 올라오기에 한 사이클을 1시간 30분으로 잡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촘촘하게 알람을 맞춘다면 렘 수면을 맞추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잠이 들면 비프음을 듣는 순간 훈련한 대로 자신의 감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꿈속에서 자각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이 비프음이 꿈에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TV 소리나 핸드폰 알림음 등으로 변형되어 들렸다는 보고가 있죠. 이 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자각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큐사인과 비판적 체크를 하는 행동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오늘 실패했더라도 이 훈련을 계속해 놓는다면 점진적으로 성공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사실 지금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은 인터넷에 소개된 방법들보다 훨씬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루시드 드림은 훈련이 된다는 것이고 그 감각을 익히기만 하면 점점 더 쉽게 루시드 드림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아니 제 영상의 댓글만 보더라도 수년째 도전 중인데 안 된다는 사람들이 꽤 있죠. 심지어 저도 인터넷에 퍼진 마일드나 딜드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시도했었고 실패했었습니다. 당연히도 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제가 대충 자기 전에 암시 몇 번 하고 한 달에 몇 번 기억하지도 못하는 꿈을 필사적으로 기억해 꿈일기를 써봤자 성공할 리는 없었죠. 결국 노선을 틀어 와일드, 수면마비를 통해 루시드 드림을 성공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수년 전 일입니다.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에 퍼져있는 방법들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실험 기록들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인터넷에 퍼진 방법은 최소 10년 동안 똑같은데 말이죠.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한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제가 찾은 방법 중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았고 최소한 객관적인 지표는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수개월, 수년 동안을 잘 때마다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해서 성공하는 편이 합리적일 겁니다. 루시드 드림을 하면 피곤하다, 수면장애에 불면증까지 걸렸다 하는 글들이 보통 그런 맥락이죠. 상식적으로 잘 때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중간에 깨면 피곤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가 나왔을 때 잠을 좀 포기하고 밤을 샌 적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는 수면장애를 유발하니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다시 잘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루시드 드림 연구에 참가한 참여자들의 후 보고에서도 며칠간의 수면 방해로 인한 수면의 질 악화는 없었다고 보고됩니다. 이 방법으로 루시드 드림을 시도하는 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방법으로 시도를 하실 생각이라면 이 영상 댓글에 자신의 도전 일지를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연구에서 쓰인 훈련 스크립트의 원문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스크립트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용해 각자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 채널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잘 때 그냥 틀어놓고 따라할 수 있도록 각각의 방법을 재편집하여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세기 철학자였습니다.